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이제 1년 된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의 직업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어른들이 좋아해 주시는 직업 덕분인지 저는 예전부터 주변에서 소개팅이나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아직 제 나이가 어린 편이기도 하고 그전까지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소개팅 자리를 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결혼까지 할 줄 알았던 남자친구와 사소한 이유로 헤어지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변 선생님으로부터 남자는 남자로 이질하면서 소개팅을 주선받게 되었어요. 동료 남자 선생님의 친한 형이었는데 집안도 지역에서 유명한 부자고 무엇보다 사람이 성격도 정말 좋고 남자다우며 한마디로 괜찮은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 사람이면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만한 갈비집을 몇십 년째 하고 있었고 그분이 부모님을 이어 새로 2호점을 오픈해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안이 건물도 몇 채 가지고 있는 오래된 지역유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돈 많은 사람이 왜 저를 만나겠냐며 사양을 했지만 안 그래도 그 형님이 요즘 들어 장가를 가고 싶어 한다면서 주변에 초등학교 선생님을 자꾸 소개시켜달라고 한다는 거였어요. 자기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 아이들 좋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상형이라는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는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개팅을 나가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만나게 된 남편의 첫 인상은 썩 괜찮았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였는데 제가 어색하지 않게 계속 말을 걸어주고 분위기도 잘 리드하고 배려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란 제 직업을 너무 좋아해 주었고 본인도 아이를 너무 좋아한다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옛날부터 가장 존경하는 직업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면서 저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자꾸 치켜 세워주었어요. 아이는 좋아하냐, 자기는 평소에 아이를 많이 갖는 게 꿈이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했습니다. 사실 저는 직업이 직업인 만큼 아이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저희 반 아이들 모두 사랑스럽고 귀엽긴 하지만 가끔 제 말을 안 듣거나 짓궂은 장난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화가 날 때도 많이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게 된 것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깊은 사명감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이유가 조금 더 컸던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서로 간에 좋은 감정으로 소개팅을 마치고 그 이후 몇 번의 데이트를 하고 난 뒤에 저희는 정식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중에도 남편은 제게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주었고 주변의 선생님들은 저를 보며 많이 부러워했어요. 남편이 사장이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그런 건지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꼭 차로 데리러 오고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점심시간에 동료 선생님들 것까지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학년 선생님들 회식을 하는 자리였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본인 가게로 꼭 다 같이 오라 하더니 저희가 주문한 음식보다 훨씬 푸짐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고 주변 선생님들은 제게 남자 정말 잘 만났다며 치켜 세워주더라고요. 저는 제게 모든 걸 다 해주는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과 그렇게 만난 지 6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받았고 조금 빠른 감이 있었지만 이 사람의 진심을 믿었기 때문에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저를 처음 보자마자 정말 좋아하셨어요. 집안에 학교 선생님이 들어왔다며 있는 칭찬 없는 칭찬 다 해주셨고 저한테 혼수도 필요 없고 몸만 들어와 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신혼집도 해주신다 하고 저 출퇴근하기 편하라고 차도 한 대 뽑아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잘해주시나 싶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어른들 사이에서 신부감으로 인기라는 말은 자주 들어왔었지만 실제로 이런 부잣집에서 좋아해 주시다니 의아했습니다. 저희 집은 굉장히 평범한 집안이라 이런 모든 것들이 신기하기만 했죠. 그리고 그날 시댁에서 처음으로 남편이 몇 번 말했었던 막둥이 동생이라는 막내 도련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이 금슬이 너무 좋으셔서 늦은 나이에 막내가 생겼다고는 했는데 직접 보는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9살 차이였고 시동생은 남편과 19살 차이였으니 저와는 10살 차이가 나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20살 되자마자 남편을 갖고 결혼하셨다고 했는데 마흔이 거의 다 되어 늦둥이를 또 보셨다고 해서 속으로 참 대단하다 싶었죠. 남자다운 성격의 남편과는 달리 막둥이 도련님은 수줍음이 많은 편이었고 사춘기라 그런지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나는 형이 어려운 건지 특히나 제 남편과 둘이 있을 때 어색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괜히 시간 질질 끌 거 없다고 하시면서 빨리 상견례 자리를 잡고 결혼식 날짜까지 정하자 하셨습니다. 얼마 후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희 부모님을 보자마자 결혼식 날짜는 언제가 좋을지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남편과 시댁에서는 빨리 결혼을 서두르고 있었죠.
오죽했으면 제 부모님이 나중에 따로 저한테 너를 시댁에서 좋아해주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말라는 걱정을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시댁에서는 정말로 결혼 날짜가 잡히자마자 저한테 차도 한 대 사주셨고 혼자 힘들게 자취하지 말고 두 사람이 같이 살라 하시며 넓은 평수의 아파트도 미리 구해주셨어요. 48평 아파트가 저희 둘이 살기에는 너무 넓은 게 아닌가 싶었지만 앞으로 금방 애 낳고 하다 보면 별로 넓은 것도 아니라며 그때마다 이사 다니면 번거로우니 아예 처음부터 큰 집에서 시작하라 하시더라고요. 집도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골라서 사주시더니 집 계약 끝나자마자 저한테 가전제품 같이 보러 가자고 끌고 가셨죠. 가장 비싸고 좋은 제품으로 턱턱 골라서 혼수까지 다 사주셨습니다. 저는 이러다가는 빈손으로 들어가야 할 상황이라서 침대라도 제가 하겠다고 우겨서 겨우 침대 하나 제 돈으로 사서 들고 들어갔네요. 아무것도 아닌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저녁 먹으러 오라 부르셔서 시댁에 들렀을 때는 사돈 어른을 가져다 드리라며 한우갈비를 주신다거나 본인들 거 사는 김에 같이 산 거라고 하시면서 친정부모님 두 분 명품 지갑도 선물 받았습니다. 부담스럽다고 거절을 하려 해도 워낙 완강하게 주시니까 그럴 수도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뭔가에 홀린 듯이 콩 구워 먹듯 결혼 준비를 마치고 작년 봄에 결혼식까지 좋은 곳에서 성대하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시댁이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살아온 토박이에다 지역 유지라고 들었는데 결혼식장에 화환은 많이 들어왔지만 어째선지 남편의 친구들은 몇 명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지에서 찾아와준 제 친구들이 결혼식에 더 많을 정도였어요. 그냥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인가 싶었지만 그때는 그냥 친구도 없으니 남편이 나가서 술 먹고 놀러 다닐 일도 별로 없겠구나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아이는 언제쯤 가질 생각이냐며 물으시더라고요. 이제 겨우 결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앞으로 차차 준비해봐야죠. 라는 대답을 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준비는 다 해놨는데 무슨 한가한 소리를 하는 거냐면서 하루빨리 아이부터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뼈대 있는 양반집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어머님이 40 다 되어 가진 막내 도련님도 그렇고 그냥 이 집안이 아이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싶었어요. 남편도 내심 아이를 빨리 갖기를 원했지만 저는 그래도 신혼생활을 최소 1-2년 이상 즐기고 나서 가질 생각이었습니다. 제 직업 특성상 출산 때문에 휴가를 길게 내면 제가 맡은 반 아이들에게도 미안한 일이고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준비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조금만 둘이 신혼생활을 하다가 천천히 아이를 갖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해보았지만 남편도 그 부분에서는 생각이 저와 다르더라고요. 당신 학교 때문이면 그냥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만 낳고 키워도 괜찮아. 우리 부모님도 원하고 계시니까 빨리 아이부터 갖자. 아이를 가져야 생활이 안정된다느니 자기가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아빠가 빨리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제가 학교 선생님이라서 좋다더니 애를 갖기 위해서라면 바로 그만둬도 된다고 하는 것도 좀 이상했어요. 남편과 시댁에서 아무리 닥달을 해도 사실 저는 서두를 마음이 전혀 없었죠. 엄마가 될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것도 그렇고 제 나이도 있는데 1년은 남편과 둘이 살고 싶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많은 아이 엄마들은 여자로서의 자신보다는 엄마로서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 보였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라 딱 1년만 더 엄마가 되기 전에 제 삶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저는 저대로 아이가 지금 당장 생기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아직도 소식이 없냐고 안달을 내시더니 임신이 잘 되는 약이라며 꼭 챙겨 먹으라고 하면서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보약까지 지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시부모님이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혼한 지 10개월이 다 지나도록 아이는 들어서지 않았어요. 남편은 날이 갈수록 초조해하는 게 보였고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집착을 넘어 거의 편집증에 가까운 증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전화를 하셔서 별일 없냐 물으셨고 카톡으로 임신에 좋은 음식들을 보내시며 압박을 하셨습니다. 저는 저대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건너오라 부르시길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대화는 여지없이 저희 부부의 아이 이야기 위주로 돌아갔고 시어머니는 제게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며 늦기 전에 병원을 한번 가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아니 어머니, 저도 저지만 남편도 같이 가서 검사 받아봐야죠. 저는 아직 20대인데 남편은 얼마 안 있으면 40이잖아요? 라고 장난스럽게 대답을 했더니 어머니께서는 정색을 하시면서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애야. 라며 딱 잘라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농담으로 이야기했지만 어머님의 날선 반응에 순간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자기 아들은 문제 없는 사람이면 저는 뭐 문제 있는 사람인가요? 제가 기분이 상해 뾰로통에 있자 남편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요즘 일이 바빠 서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 같다면서 서로 마음 편하게 먹으면 금방 아이가 들어설 것이라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께서는 저보고 학교를 당장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애초에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초등학교 선생님이라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아닌가요? 아무리 아이를 위해서라지만 제가 고생해가며 얻은 직업인데 그렇게 쉽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어머님이 말씀 너무 심하게 하셨어. 당신은 문제 없는 사람이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라고 투덜거렸더니 남편은 그런 건 아니라며 그냥 자기가 건강해 보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말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 뒤로도 저는 아이를 빨리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살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과는 달리 저희 부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정말 저나 남편의 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지 불안한 마음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 문득 고등학생인 시동생이 제가 근무하는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는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졸업 앨범을 찾아보게 되었고 학교에 보관하고 있는 앨범에서 금방 시동생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 사진을 보니 귀엽기도 하고 이리저리 둘러보던 중에 짧게 자기소개하는 글에서 혈액형이 AB형이라는 말을 읽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시동생이 반에서 유일한 AB형이었다고 하는데 제 남편이 O형이고 어머님도 O형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아버님이 B형이긴 하지만 B형과 O형 사이에서는 AB형 자식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날 저녁 남편에게 아버님 혈액형이 뭐냐고 다시 물었고 아버님은 B형이고 어머님은 O형이 맞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복잡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당장이라도 따지고 물어보고 시부모님이며 남편과 시동생 혈액형 검사와 DNA 검사라도 하고 싶었지만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으니 속으로만 의문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하시더니 저희 부부 둘과 함께 같이 갈 곳이 있다며 따라오라 하시더군요. 이번에는 또 무슨 일로 부르셨나, 또 어디 이상한 한의원으로 끌고 가서 아이가 생기는 침이라도 맞으러 가는 건가 싶었는데 도착한 곳은 산부인과였어요. 저는 내심 못마땅했지만 일단 저희 부부가 같이 검사를 받았고 대기실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게 들으라는 듯이 밭이 좋아야 아이가 생기는 건데 밭이 좋아야지. 라고 하시더군요. 그때는 어머님의 말이 너무 거슬려서 저도 참지 못하고 받아쳤습니다. 어머님, 밭도 밭인데 뿌리는 씨앗이 튼튼해야죠. 어머님은 또다시 제 말에 발끈하며 화를 내시더니 내 아들은 아무 문제 없다니까. 니들한테 아이가 안 생기는 건 전부 너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쯤 되니 어머님께서는 대충 넘겨짚으시는 게 아니라 뭔가 확신에 차서 하는 말이라는 걸 저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상상으로만 떠돌던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어머님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혹시 남편한테 숨겨둔 아들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말인데 제 말에 어머님이 놀란 토끼눈이 되어 당황하는 모습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너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들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상하리만큼 놀라고 화를 내는 어머님의 반응에 순간 모든 상황이 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시동생이 있었는지, 왜 학교 선생님을 1등 신부감이라고 생각했었는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을 서둘렀고 결혼하자마자 신혼생활 보내기도 전에 빨리 애부터 낳으라고 그렇게 성화였는지 모든 것들이 딱 한 가지 이유인 걸 알아채자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저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이번 기회에 한번 시댁 식구들 DNA 검사라도 받아보시겠어요? 어머님은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면서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을 했고 저는 불임 클리닉이고 뭐고 이제는 다 필요 없으니 이혼하겠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으며 따라 나와서 이건 그저 실수일 뿐이라며 시동생은 앞으로도 없는 사람처럼 제 눈에 띄는 일 없이 자기들이 키울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더군요. 저희 남편과 시동생의 나이 차이는 19살입니다. 정확하게는 시동생이 아니라 남편의 아들이죠. 대체 남편의 학창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런 아들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검사 결과를 듣지도 않고 혼자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도 바로 제 뒤를 따라서 왔는지 제가 집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두 사람 모두 제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속여서 미안하다며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절대 아니었다 하더라고요. 걔가 내 아들은 맞는데 예전부터 엄마가 키워주셔서 이젠 동생이나 마찬가지야. 고등학교 졸업하는 대로 외삼촌 있는 미국으로 유학 보낼 거고 웬만하면 미국에서 살게 할 거니까 당신 눈에 띄는 일도 없을 거야. 남편의 말을 들으니 더 황당하고 남편에게 더 정이 떨어졌어요. 그 아이는 무슨 죄를 짓고 태어났길래 평생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도 못하고 집안에 없는 자식처럼 기죽어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원래 족보대로라면 제가 새엄마인데 그동안 저를 형수님이라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감도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속 터지는 집구석이었어요. 남편 놈과 시부모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일단 저는 짐을 싸서 나가기로 했죠.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다 싶었고 일단 제 결혼 생활은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한참 방에서 짐을 싸고 있었는데 나중엔 아버님까지 집에 찾아오셔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싹싹 비셨어요. 내가 책임지고 그 애는 앞으로 미국에서 살게 할 테니까 너는 신경 쓸 거 없어. 앞으로는 너한테 손주 낳아달란 말도 안 할게. 너희들 둘만 행복하게 살면 나는 바랄 게 없다. 1년 넘는 시간 동안 저를 속여놓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이런 소리를 하는 시부모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어렸을 때 불장난이었고 상대방 여자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이를 낳자마자 친권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동안 동생처럼 시부모님이 키워주셨다 하더라고요. 본인도 후회하고 있고 단 한 번도 아들로 생각해 본 적 없다는 말을 들으며 진짜 이 인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친정부모님께 이 사실을 다 말씀드리고 저는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저한테 사줬던 자동차 키도 반납했고 애초에 제가 혼수로 장만한 것도 침대뿐이라 혼자 살 집을 구하고 며칠 후에 침대만 들고 나오니 끝이더라고요. 만약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 소송까지 갈 생각이었지만 그쪽에서는 일 커지는 게 싫었는지 바로 합의 이혼을 하자고 먼저 위자료까지 정해서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저도 더 이상 시간 끌기 싫어서 바로 도장 찍으며 제 1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남편을 제게 소개시켜줬던 동료 선생님은 자기는 정말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를 했고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괜찮다고 용서해주고 말았어요. 비록 제게 이혼녀 딱지가 생기긴 했지만 연봉 정도에 해당하는 위자료도 받았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 계속 스트레스 받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따지고 보자면 아직도 저는 20대의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제 잘못도 아닌데 요즘 세상에 이혼 한 번 한 것이 큰 흠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닌 막둥이 도련님이었고요.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막둥이 도련님은 유학 간다며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었고 진짜 미국으로 갔다 하네요. 그리고 클리닉에서 검사 결과도 뒤늦게 들었는데 당연히 제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으면 제 문제가 아니라 전 남편 쪽 문제였겠죠. 올해까지만 일하고 내년에는 타 지역으로 정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는 이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도 않네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이사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상대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결혼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고 조건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의심해봐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살고 있을 막둥이 시동생분이 앞으로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나머지 인간들은 언젠간 꼭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